자, 저희는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요. 한미 연합훈련 취소를 요구한 뒤 여권 국회의원들이 집단으로 연기를 주장해서 파문이 일고 있는 이 한미 연합훈련 결국 축소해서 시행하는 쪽으로 좀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이 연기를 주장하면서 이 북한 편을 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묵 시사평론가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축소해서 하고 있는데 이미 결정이 된 겁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이제 뭐 아직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그 방향이 잡힌 거로 전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요구는 뭐 중단이었지만 예. 그것을 100% 수용하진 않지만 이미 뭐 줄여놓은 연합군사훈련에서 한국 측 참여를 추가적으로 줄여서 축소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북한과의 대화 명분을 위해서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해서 진행한다 이런 분석이지만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과연 계속 축소돼 왔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군에서도 이런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군뿐만 아니라 사실 객관적으로 봐도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북한은 대화에 복귀한다고 2018년에 이야기함으로써 예. 연합군사훈련이 일부는 연기됐고 일부는 축소가 됐고 그런 상황인데 네. 그 과정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핵능력을 강화시켜왔다. 그런데 그 핵능력의 대비태세라고 볼 수 있는 연합군사훈련은 계속해서 축소되어 왔으니까 네. 남북 간의 전략 균형은 우리가 계속 더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열세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비단 군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나 전략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불합리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축소한다. 그럼 미국 쪽에서는 기존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만 미국은 그냥 알고 오는 겁니까? 어떤 상황이라고 이 봐야 됩니까? 연합군사훈련이요. 예. 1주, 2주 전에 취소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사했던 것 자체도 잘못됐다고 보는데 예. 이미 6개월 전부터 준비가 됩니다. 그러다가 2달 전부터는 구체적인 준비가 되고 3주 전, 한 달 전부터는 실질적인 이동이 이루어져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미국을 더 줄이진 어려울 것 같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군의 참여 범위를 조정해서 더 축소했다 이런 메시지를 북측에 전달하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합니다. 우리 측만 축소했다. 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일부 여당 의원들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주장을 했지만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연기할 수 없다 이런 의견도 맞서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측의 김여정 부부장이 이야기를 이제 한 거잖아요. 그런 걸 이유로 연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올림픽 예선전이 열리고 있는데 본선 경기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까? 김여정의 하명이 떨어지기 무섭게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라는 연판장을 돌렸다고 합니다. 자, 앞서 범여권 국회의원 74명 한미연합훈련 조건부 연기를 제안하는 이 공동성명서를 발표를 했지만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한미 간 신뢰와 전작권 회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대립을 보이고 있는 이런 양상. 이유가 뭐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책임 있는 당국자라면 이 부분에 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 것인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금 그쪽에 가 있기는 해요. 네. 근데 문제는 저는 청와대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자 이거 미국과 신중하게 협의하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안에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중하게 협의하라는 것이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아니다 그냥 해라.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에 방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애매모호한 얘기예요. 그럼 우리나라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신중하게 협의라는 아주 애매모호한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예. 지금 여권의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요. 분명하게 그 군 통수권자가 자 한미연합훈련 이미 우리 출발 좀 미국은 이미 병력이 이동했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출발하느냐 하는 걸 분명하게 거기서 선을 걷다면 네. 이 여권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왕좌왕하는 듯한 느낌 저는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가 정확하게 이 부분에 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 지금이라도 밝혀야 된다. 지금도 자꾸 언론에서 취재를 해서 뭐 이런 쪽으로 가네 저런 쪽으로 가네 이런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혼선을 막아야 될 책임이 저는 청와대한테 있다 이렇게 그럼 생각합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갑자기 그렇게 신중하게 얘기를 해라라고 하는 이유를 그게 결국은 이제 지금 그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북한과의 어떤 대화의 돌파구를 좀 뚫어보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네. 우리가 뭐 북한 하루 이틀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김여정이 요구하는 거는 이거의 연기가 아니에요. 취소지. 취소입니다. 취소 중단입니다. 그러면 잘 알지만 왜 살라미 전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북한은 늘 하나를 얻으면 그 다음에 또 다음 거를 요구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끝날 일 같으면 우리가 북한과 협상을 통해서 충분히 조정할 여력이 있는데 예. 북한은 지금까지 그래오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물론 요거 하나 가지고서 뭐 북한이 대화에 한 번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능성은. 그러나 그 다음이 또 문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김여정 부부장의 그 담화 내용이나 이거를 하나씩 둘씩 수용하다 보면 예. 결국 우리 군은 또는 한미 간에는 훈련조차 제대로 못하고 유사시에 대비가 안 된다. 이런 점을 저는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얼핏 이제 그 정상회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대선을 앞두고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가능성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먼저 북측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자력갱생을 추구하고 있지만 자력갱생이 가을이 되면 실패할 거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대외관계 개선을 통해서 외부의 지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관여시켜야지 중국으로부터 얻는 지원의 양도 늘어납니다. 예. 그렇다면 내년 2월에 북경 동계올림픽 때 시진핑 주석이 초청할 경우 김정은 위원장이 안 갈 리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번에 동경올림픽도 한일 관계가 좀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려고 했었잖아요. 예. 북경올림픽 당연히 가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예. 다만 북한이 그러한 정상회담 이벤트를 한국 정부에게 그냥 주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앞서 최병명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단계에서 계속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보상 같은 것을 요구함으로써 예.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할 것인데 네. 문제는 우리 문재인 정부라고 봅니다. 이 정상회담 이벤트를 위해서 과연 이번에 연합군사훈련 축소도 사실은 그것을 갖다가 연기라든가 중단을 검토할 성격은 아니었는데도 신중한 검토,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혼란을 빚었는데 네. 앞으로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이걸 신중하게 처리하는 이 대목에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중단하고 대북 제재 완화 이렇게 멘트를 냈어요. 이 잠깐 상황이 더 커지는 상황이고 복잡해지는 상황이 양상이 돼버리는데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중국은요 이제 한반도 문제를 더 이상 남북한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건너편에 있는 미국의 문제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중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과거의 중국의 발언이라면은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하고 네. 그리고 한미가 뭐 대북 제재 완화라든가 이런 걸 요구했을 텐데 지금은 미국을 직접 겨냥해서 연합군사훈련 축소하고 제재를 완화해라. 이런 북한 편을 드는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북중 간의 유착이 더욱 긴밀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북경에서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이 시진핑 주석 중재 하에 개최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익에 바람직한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럴 여지를 남겼다고 봅니다. 최 의원님, 그 미국이 이제 제재 완화를 확실하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 네. 남북 관계가 좋아진다고 우리가 북에다 물량을 직접 지원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봅니까? 아니 우리 정부는 아마 그 가능성을 굉장히 검토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동안에 취재한 여러 가지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예. 미국은 저는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미국이 예를 들어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데는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 대가라는 건 결국 궁극적으로는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비핵화에 관해서 아무런 진전도 없이 예. 그냥 말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요즘엔 또 북한 그 말도 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 그동안에 유지해오던 네. 그런 대북 제재를 완화한다. 대북 제재를 한번 완화하면 다시 빗장을 걸어 잠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결국 이 문제가 예. 한미 간의 균열을 초래, 대북 정책에 있어서 한미 간의 균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많은 그런 위험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